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는 5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감염은 여전히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를 통한 감염 사례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원무고와 강남 대성학원에서는 전수 검진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오늘 4명이 추가돼 모두 4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강서구 SJ투자회사 콜센터와 관련해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확진된 3명을 제외한 8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무자가 리치웨이를 방문한 강남구 명성하우징에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무자가 리치웨이를 방문한 동작구 SK브로드밴드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보고됐습니다. 양천구 탁구장과 관련해서는 확진자의 지인과 그 가족 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탁구장 관련 확진자는 모두 54명으로 접촉자 등 157명을 검사한 결과 12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4명, 누적 확진자는 1,0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학교와 학원에서는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천구 탁구장에 다녀온 뒤 확진된 조리사가 근무한 송파구 강남 대성학원에서는 472명을 검사한 결과 47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롯데월드를 방문한 원무고 학생도 2차례 실시한 코로나19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무고 고3과 고1은 내일부터, 인근 학교는 오늘부터 정상 등교합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정부가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확진자의 오래된 동선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삭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정부 대책 내용을 홍석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인천의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던 보건소 직원 3명이 쓰러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614곳에 냉난방기 설치에 30억 원의 예산을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먼저 냉난방기를 설치한 후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오늘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해 QR코드라 불리는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됩니다. 유흥지점과 노래연습장 등 8종류 사업장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재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학원업종의 경우는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실시되는 지방공무원과 지방교육청 공무원 선발시험은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실시됩니다. 시험실당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발열 체크와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을 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최근 수도권의 집단 감염 반복 상황을 감안해 20일 예정됐던 특별여행 주간을 7월 1일로 열흘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륜, 경정과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 등도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계속 노출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동선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이 지난 동선 정보 삭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코로나19 고용 한파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취업자 수가 39만 2천 명 줄면서 석 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감소했는데요. 특히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 전환됐고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이 타격이 심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 명, 1년 전보다 39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지난 4월 47만 6천 명이 준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줄었지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18만 명 넘게 주는 등 대면 서비스업 타격이 컸습니다.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습니다. 40대 감소폭이 가장 컸고 30대와 50대, 2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2%,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은 65.8%로 각각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은 그간 25세부터 29세가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는데 봄철 채용과 면접이 연기돼 취업자가 줄었고 특히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업황이 부진해 청년층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 인구는 25만 9천 명 줄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55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1년 전보다 32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고용시장의 안정화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고용 한파가 장기화될 경우 실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실업자 수는 13만 3천 명 늘어난 127만 8천 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6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일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서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민주화에 헌신한 12명에게는 국민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재 시절 고문과 불법 구금이 벌어졌던 옛 남영동 대공문실에서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비됐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도를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소외된 곳을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웃이 잘 살아야 내 가게도 잘 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라며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12명에겐 국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고 조영래 변호사와 고 조비오 신부 등입니다. 시민사회와 유권단체의 추천을 통한 훈장 수여는 처음이라며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로 이름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이며 엄혹했던 독재 시대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분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진 509호 조사실을 방문해 헌화하고 이곳에 조성 중인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있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을 현장 연결해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신규 확진자가 계속 줄길 기대했는데 다시 늘었네요, 오늘은. 네, 맞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50명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면 어제 신규 확진자는 50명 늘어서 지금까지 11,902명입니다. 사망자도 어저께 안타깝게 2분이 숨지셔서 지금 27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국내 치명률을 따져보면 2.3%로 집계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러니까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가 1,015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26명이 늘어서 다시 처음으로 1,000명대에 진입한 겁니다. 네. 이 이야기가 조금 중요한 것은 결국 국내에 지금 현재 입원 중인 사람,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선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병상이 계속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검사 중인 분의 숫자는
26,223명입니다. 네. 이 정도 수치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 대구, 경북 유행했을 당시 3월 초에 하루에 검사받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하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신규 확진된 50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요. 해외 유입 사례가 7명이고요. 국내 발생 환자가 43명입니다. 여기서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지역에서 발생한 숫자만 따져보면요. 네. 경기에서 20명 발생했고 서울에서 12명, 그리고 인천에서 8명, 그리고 경남에서 2명, 그리고 강원에서 1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경남 강원에서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50명 중 41명이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지금 경남이랑 강원에서 발생한 사람들의 숫자도 다 수도권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국내 발생 모두가 수도권과 연관이 있는 확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을 비롯해서 그 리치웨이 방문 판매 업체발 이 연쇄 감염이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어제도 봤지만 양천구에서 용인으로, 용인에서 다시 광명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단 감염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수도권 코로나19 지금 확진 어떤 유행의 양상을 보면 예측 불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설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태원 클럽발이나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처럼 어떤 하나의 큰 집단에서 다수가 나오는 대규모 집단 감염 형태가 이제는 아니고 네. 수십 명씩 서로 얽혀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달아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방역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추적하고 격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 방역 관점에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결국 감염 속도가 역학조사 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울시 양천구 탁구장에서 용인에 있는 그 큰나무교회로 갔고 또 여기서 광명 어르신보호센터로 또 확진자가 계속 왔다 연달아 갔다 이제 했어요. 연결이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양천구 탁구장에서 광명 어르신보호센터로 갈 줄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말이죠. 네. 또 관악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도 구로에 있는 이 중국 동포쉼터로 또 성남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로 간 것도 결국은 이 꼬리에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대구 경북에서 한창 유행했을 때만큼 지금 사태가 좀 어쨌든 심각하게 보여진다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수도권에서 이렇게 계속 환자가 늘면 이제 걱정되는 게 정말 이게 병상은 충분히 확보된 건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벌써 입원 중인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결국 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감염병 전담병원인 이 수도권에 이 기존에 확보된 병원만 따져보면요. 네. 13개, 그리고 병상 수로 따져보면 한 1,711개 병상이 이제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경우가 전체 그러니까 병상 가동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한 따지면 한 40% 전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60% 정도는 여유는 있군요.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입원 환자가 늘면 이 가동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늘어나겠죠. 없고 부담이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하루에 수십 명 정도 수준에서만 유지된다면 병상 공급은 문제가 없지만 크게 네. 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50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902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2명으로 89.2%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1,015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2분이 추가되어 추가 누적 사망자는 276명이며 치명률은 2.32%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 확진된 50명 중에는 해외 유입 사례가 7명이었고 지역사회 발생 사례는 43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7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2명, 파키스탄 3명, 필리핀 2명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는 격리 중이던 접촉자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4명입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하여서는 접촉자 관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9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해서 9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어제 말씀드렸던 SJ투자회사 콜센터에서 6월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확인되어 SJ투자회사 콜센터 관련 확진자 8명도 리치웨이 관련으로 재분류한 상황입니다. 직접 방문자가 36명, 접촉자가 57명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하여서는 격리 중이던 탁구장 방문자와 접촉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5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인천 계양구 일가족 관련한 확진자가 근무했던 인천 남구의 주한 해피타운에서 격리 중이었던 입소자 1명이 확진되어 총 16명이 누적 확진되었습니다. 그 밖에 경기 과천시 소재 국군안보지원사령부에서 5명이 확진돼서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 판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74명, 26.6%로 급증하였고 집단 발생 관련하여서도 65세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치웨이 관련 집단 발병에서는 65세 이상이 54.1%였고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도 31.5%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령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확진자 중에서도 위중이나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사망자도 3명 발생해서 고령층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그런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식사나 노래 부르기 같은 행동은 자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세정제 등을 이용해서 손 씻기를 철저히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화진료 등을 통해 정기진료를 받고 약 복용을 철저히 하며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잘 챙겨주시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집에서 매일 체조 등의 운동을 하고 또 한산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걷기, 산책 등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 주실 것도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되거나 밀접된 시설에서는 장소나 아니면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유행이 발생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주민께서는 동호회, 종교 소모임 등 특히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과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국내외로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도 더 악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확진자가 710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누적 40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WHO 발표에 의하면 6월 8일 신규 확진자가 14만여 명으로 가장 최다의 발생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사회적 봉쇄를 완화하면서 다시 유행이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정착하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를 단기간 내에 종식시키기는 어렵고 장기화 대응이 필요합니다. 방역당국도 대응 목표를 백신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로 우리의 의료체계, 방역체계,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 규모와 유행 속도를 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이 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그런 사회적인 접촉이 늘어나면서 감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중도가 높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감염 규모와 위험도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모임 등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전파의 기회를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뿐입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지역사회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수도권 감염에 대한 확산 차단 전략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오후 브리핑 내용을 직접 전해 들으셨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브리핑 내용을 일단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 수도권 집단 감염이 역시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 숫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4명이 추가돼서 5명이 추가돼서 현재 144명이 지금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이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4명이 추가돼서 9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 관악구 소재 이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계속 확진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93명이 지금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역학조사 과정 중에서 이 SJ투자회사 콜센터에서 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직원들이 결국은 이 방문 판매 업체와의 역학조사 연관성이 밝혀져서 결국 여기서 발생됐던 8명도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로 지금 분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이 탁구장 방문자하고 접촉자 3명이 또 추가 확진이 돼서요. 지금 이쪽에서도 54명이 지금 확진된 상황입니다. 네. 또 인천 계양구에서도 일가족 관련 확진자 관련해서 또 이 확진자가 근무했던 요양원에서 또 입소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또 과천시 소재 국군 안보지원사령부에서 5명이 확진이 돼서 지금 감염 경로 조사를 지금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고령자의 확진 비율이 늘었다는 점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한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확진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그러니까 74명이 결국 확진이 됐는데 이 비율이 26.6%입니다. 네. 불과 한 달 전에 5% 미만이었던 이 비율이 65세 이상 비율이 26%까지 급증을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집단 발생 관련해서 65세 이상 비율을 보면 특히 방문 판매 업체에서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네. 54%에 달했고요. 그리고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의 비율이 31%까지 높게 차지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 고령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 우려되는 상황, 결국 숨질 수 있고 치명률이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결국 이번에 이제 사망자도 3명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고령층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조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창문이 없거나 그리고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급적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더라도 식사나 노래 부르기 같은 것 등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르신들 특히 이 감염을 막는 것이 지금 가장 현재 중요한 상황으로 지금 된
것입니다. 고령자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어요. 아까 나누던 얘기 마저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병상 부족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병상 가동률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이제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하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의 이제 확진자가 뭐 100명 단위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수가 1,700개 정도라고 한다면 그 네. 이상을 넘어가면 결국은 대구 경북처럼 그 생활치료센터를 서둘러 도입을 해서 경증 환자들은 그쪽으로 이송을 하고 그거보다 또 중한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것 같고요. 사실은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병상,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이만큼 예비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환자 같은 경우 현재 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52개소 592병상 정도의 중환자실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당장 수용은 가능한 코로나19 중환자는 61명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중증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18명 정도니까 네.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늘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일반 중학교로의 전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이 못 미쳐 특성화 중학교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적 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특히 이번 한 번만의 평가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두 학교에 대한 감사나 특별 장학 지적 사례를 모았다며 감사나 장학 지적 건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간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학비가 부과되는데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교육활동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지정 목적과 달리 밤 9시까지 남아서 방과 후 수업이나 영어 몰입 교육을 시키거나 해외에 나가 수학여행식의 체류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어져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 교육 목적에 어긋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오히려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절차대로 특성화 중학교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 중학교로 전환되면 2021학년부터 적용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 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두 학교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측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행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 서해 5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앞으로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30에서 70,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2도, 대구가 35도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